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유미입니다. 3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플,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49분이에요.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관세 이슈로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 그로 인해서 미국 페드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경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시장이 붕괴가 될 수가 있어. 엔화 가치가 상승해 나오면서 BOJ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이 언제 붕괴될지가 몰라.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죠. 허나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이슈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지금보다 관세가 더 심했었습니다. 관세 이슈가. 보호무역, 달러 강, 아메리카 퍼스트 일관되게 외쳤지만 달러는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였었어요. 증시와 코인은 랠리를 펼쳤다. 달러의 하향 안전 누가 만들었죠? 페드가 만들었다. 지금 페드의 기조는 어떻게 바뀌고 있죠? 금리의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하향 안정화 만들고 시키고 있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플라자 합의 2.0 이걸 시도하고 있죠. 해외 국가들에게 본인 국가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려. 그럼 달러가 약으로 전환될 거야.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 여기에 페드가 점진적으로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킬 거라는 거.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거 보니까 80bp, 0.8%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많이 못 내립니다. 많이 못 내리면서 하향 안정화 시켜줘야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가격과 국채 금리는 급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점진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달러도 국채 금리도 점진적으로 떨어져야 결국 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이동을 해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 달러의 약세는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위험 자산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가 않죠.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합니다.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가 있어. 허나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하죠. 미국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고로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면서 유동성을 들이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마트 머니가 가장 먼저 이동했다는 그 데이터와 백데이터에 대한 증거라는 거. 신호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원을 거의 근절 언저리를 찍고 1억 2천만 원. 빠져봐야 30% 언저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거 소화하고 물량 소화하고 간다. 이 상승을 확신하면 나는 흔들거리지 않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 멘탈이 항상 흔들거리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천만 원 초반대에서 끊임없이 흔들거렸다. 무려 7개월 동안 흔들거렸지만 단기간에 뚫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가 흔들거리고 있다. 이 물량 소화하고 간다. 상승에 대한 확실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시장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매크로 경제의 유가금리 환율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XRP 3,430원 언저리죠. 얘 또한 마찬가지야. 여기 물량 소화하고 폭발이 예정되어 있다. 2017년도에 1년 동안 900배, 9만 프로,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던 대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려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상승폭은 그들이 결정하겠죠. 허나 그 파이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음번 혈관,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그동안의 혈관은 종이가 이동하는 혈관이었죠. 종이가 이동해 나가는 스위프트 1.0이었다. 지금은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스위프트 2.0이다. 달러 기반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CBDC, 스테이블코인, NFT, RWA, STO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게 이동해 나가는 혈관의 주인이 리플렛입니다. 리플렛에서 브릿지와 송금을 담당하는 게 XRP라는 거죠.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지금 XRP의 시가총액에서 공이 3개가 최소한 더 붙어야 돼. 1000배. 저는 약소하게 10년 기준 100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 파이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폭스 비디스 기자, 수석 특파원 찰스 가스파리노가 미국 SEC는 XRP 상품 분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소송 종료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과 이 소송들이 이 싸움들이 종료를 시키고 있죠. 미국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21일 첫 원탁회를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일이니까.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첫 번째 의제가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유무입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XRP 사건은 리플과 XEC가
비밀 합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저 또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리플과 SEC 소송은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유무, 명실상부한 쇼였습니다. 쇼! 그들이 만들었던 쇼였죠. 그러나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중요한 모멘텀을 끼칠 수가 있다. 여기에 ETH, 이더리움의 스테이킹과 옵션 승인, 이는 곧 알트의 버블을 의미한다. 알트의 버블은 개인들의 대규모 참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곧 미디어가 동반되면서 대형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험자산의 전반적인 강세를 뜻한다. 주식과 코인의 강세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러우 전장의 봉합이 함께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은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십니까? 가상자산에 왜 투자하시나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 유명한. 이미 미국의 달러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2008년도에 자산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2저 1 미만이었어 거의. 그죠?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4조 2천억 달러로 세 차례 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조 달러에 육박했었죠. 중요한 건 미국채 플러스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 이 파생 상품을 매입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 종이를 찍어놨는데 파생 상품을 담보로 썼다는 거는요. 이미 종이 가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수명이 다했다. 미국채까지는 건전하죠. 물론 미국채도 큰 그림에서 보면 수명이 다하고 있지만 미국채는 건전하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찍어냈던 게 MBS예요. 즉 파생 상품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찍어냈던 게 CDO, CLO입니다. 이게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퍼져나갔죠. 주택담보부 저당증권. 이 곱하기 몇십 배, 몇백 배가 퍼져나갑니다. 미국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스타라고 하잖아요. 프라임 모기지가 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신용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대출로 해서 집값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반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뭐죠? 달러의 수명은 다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제로금리였습니다. 제로금리. 제로금리가 뭐죠? 제로금리가 지금 나오죠. 2008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때.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이게 원가가 0이라는 것은 이미 예대 마진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 금융기관이 미국 페드의 주인장이죠. 워싱턴 연방준비 대도 이사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미국 페드의 주인은 뉴욕 연은입니다. 거기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월가의 기득권들이 달러의 주인장이었다. 걔네가 전 세계 주인장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유럽 중앙은행 또한 마찬가지고 페드 또한 주인이 민영이다. 이들의 주인이 전통 금융권의 주인이었다. 얘네가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이었다. 허나 금융권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통화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다. 2008년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을 합니다. 2012년도에 리플랩스가 탄생을 하죠. 왜? 스위프트 2.0과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더리움과 섹트벌 대장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탈중앙화는 뻥카고요. 탈중앙화는 없습니다. 디파이는 없고요. 완벽한 퍼펙트 센트럴라이즈, 완벽한 중앙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통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2.0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물가가 뛰질 않았어요. 2008년도야 2020년도에는 금리가 뛰질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에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미친듯이 뚫어버리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1위의 곡창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의 바로 가스관의 밸브의 중심에 있죠. 거기를 잠가버리니까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 파이터라는 명분 안에서 금리를 1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5.25에서 5.50으로 올려버립니다. 미국이 올려버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올렸죠. 그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죠. 그리고 그 금리 선제적인 통화 인하를 통해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받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결국은 시장을 붕괴시킬 겁니다. 누가? 그들이. 우리는 이게 예정되었다는 것을 눈치를 까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1.0,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1.0 기반에서 배제가 됩니다. 약속에나 했듯이 무역거래의 루브라와 위안화. 그리고 약속에나 했듯이 루브라는 급등했지만 지금 안정화 있죠. 그 이후에 무역거래의 스테이블코인, 무역거래의 CBDC,
무역 거래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최고합법화. 이로 인해서 브릭스는 5개국, 11개국, 44개국 플러스 알파 가입 의사를 계속 희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브릭스 공동통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 기반의. 진짜 금은 BTC라는 거. BTC 기반의 공동통화. 이게 곧 스위프트 2.0 리플렛과 연동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진짜 유효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 예를 들면 유가, 금리, 환율이라는 거. 그래서 이미 그들은 혈관망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오래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연준, 미국 재무부, BIS 국제결제은행, IMF, 월드뱅크. 여기에 ISO 2002 관리자 그룹, 디지털 파운데이션,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인터넷 창시자이죠. 리눅스 기반의 하이퍼랬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FSB, 금융안정위회, BIS 산하에 있습니다. 페스터 페이먼 테스크포스, 미 연준이 만들었던 거죠. 여기에 전세계 금융권과 함께 XRP를 했죠. 리플이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월드와이드 3.0, 인터넷 3.0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그렇기에 리플의 이사회에 보시면 블랙락, 모건 스탠리, 미국 재무부, 아마존, 미국 백악관, 미국 재무부, 미 연준, B&I 멜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JP모건, SBI, 그리고 크리스 라스는 HSBC와 IMF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성, 이들이 리플 이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 XRP의 가격이 추후에 멀지 않은 시점에 이 가격을 뚫고 지금은 상승권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을 했어. 단기 바닥을 형성을 하고 쌍바닥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단기 바닥을 형성을 하고 여기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지부진할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겠죠. 허나 많은 개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많이 후회하죠. 왜? 이것도 못 버티고 고작 요 몇 개월도 못 버티고 말입니다. 한순간에 뚫어버릴 거라는 거. 이미 작년에 제가 500원에서 600원대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야 된다. 많이 외쳤죠. 가격은 이미 3,400원이에요. 어느 순간 5,000원, 1만원, 5만원, 10만원에 가게 될 겁니다. 10만원만 돼도 3,000원이면 상당히 싸죠. 한 30배 언저리겠네요. 그쵸? 500원이었으면 지금 500원에 투자했으면 1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곧 상승장이 다가옵니다. 알트에 대해 시즌가 말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진정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내재 가치, 투자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